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신 중에 생긴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29,040명이었는데요. 이는 10년 전인 2014년 37,372명에 비해 22.3% 감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2014년 43만 5,435명에서 2024년엔 23만 8,300명으로 45.3%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임산부 중 임신성 당뇨 환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에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해서 시행한 검사에서 당뇨가 진단된다면 임신 이전부터 당뇨가 있었다고 봅니다. 임신 전에 당뇨병이 없던 산모가 임신 24에서 28주에 시행하는 검사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임신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당뇨병은 평생 혈당 조절에 문제가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지만 임신성 당뇨는 대부분 출산 후 호르몬 변화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여성은 출산 이후에도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데요. 임신 전부터 비만이었거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임신부, 35세 이상 고령 산모,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거 임신에서 거대아를 출산했거나 임신성 당뇨를 경험했던 산모도 위험이 큰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고혈압을 앓는 여성도 발병 소지가 큽니다. 임신을 하면 체내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태반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유지 분비 호르몬 등의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태아 성장에 따른 대사적인 변화로 인해서 임신부는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인슐린을 증가시켜서 분비하지 못하는 경우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는 조산 위험을 높이고 거대아 발생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태아가 과도하게 성장해 체중이 4kg 이상인 거대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나 제왕절개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합병증 위험도 커지므로 반드시 혈당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신부에서도 일반적인 당뇨병에서와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한 고혈당까지 진행한 경우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피로감,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 정도로 혈당이 오르기 전에 대부분 정기검사를 통해 발견됩니다. 임신 중 당뇨병의 문제는 자간전증, 거대아 출산과 같은 주산기 합병증, 임신부의 만성 합병증의 증가도 늘어나고 출생아의 비만, 고혈압, 그리고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성 당뇨는 일반적으로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선별 검사를 통해 진단됩니다. 이 시기는 태반 호르몬의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고위험군 산모의 경우 임신 초기에 한 번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재검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위험도에 따라 검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임신 24에서 28주 차에 산부인과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혈당을 체크하게 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확진을 통해 당부화 검사를 진행합니다. 임신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75g 또는 100g 경구포도당 내성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보통 75g 경구포도당 내성 검사를 합니다. 공복 혈장 포도당 92mg/dL 이상 그리고 75g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신 후 1시간 혈장 포도당이 180mg/dL, 2시간 혈장 포도당 153mg/dL 이상이면 진단하게 됩니다. 임신 당뇨는 산모에게는 임신 중독증, 고혈압, 제왕절개 분만 가능성 증가 등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분만 과정에서 합병증이 늘어나고 산후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아는 거대아가 될 수 있으며 출생 직후 저혈당이나 호흡곤란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산모의 혈당이 높으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도 많은 포도당이 전달되는데 이에 따라 태아의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기의 비만, 당뇨 발생 위험도 커지는데요. 따라서 산모 혈당 관리는 곧 태아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이 조절과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대부분은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조절되지 않는 환자분들은 인슐린을 사용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임신 중 혈당 조절 목표는 공복 95mg/dL, 식후 1시간 140mg/dL, 식후 2시간 120mg/dL 미만으로 일반적인 당뇨 환자의 조절 목표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저혈당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란 몸에 작은 센서를 부착하고 휴대폰을 통해 24시간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임신 당뇨가 진단되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4회 이상, 즉 공복 시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와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개인별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더 자주 측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록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합병증 없이 잘 출산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전 혈당으로 회복되지만 이후 10년 내 절반은 E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출산 4에서 12주에 75g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에도 매년 당뇨병 및 당뇨 전 단계의 발생 여부를 스크리닝합니다.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식사 패턴을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며 적절한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출산 후 모유 수유는 산모의 혈당 조절과 체중 회복에 긍정적입니다. 또한 아기에게는 비만과 소아당뇨 발생 위험을 낮추는 보호 효과가 있는데요. 모유에는 면역 성분도 풍부하여 아기의 전반적인 건강 발달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임신 당뇨를 경험한 산모라면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산 후 체중 조절과 수유는 이후 E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혈당만 높지 않으면 아기는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목표 혈당 범위로 조절이 잘 된 경우에는 자간전증이나 부당중량화 출산과 같은 출산 시 합병증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운동은 임신 중 위험하니 쉬는 게 낫다는데 사실인가요? No. 금기가 없다면 가벼운 운동을 권고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출 수도 있고 중등도 강도의 운동은 혈당을 낮추면서 인슐린 치료를 피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임신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폐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인슐린을 사용하는 산모에서는 저혈당을 유발할 정도의 운동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임신성 당뇨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임신 전부터 체중 관리와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초반부터 혈당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즉,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임신 중 지나치게 체중이 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임신 중에도 불필요하게 높은 칼로리 섭취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신 당뇨병이 진단되어도 식이와 운동 조절로 대부분의 경우 조절할 수 있으므로 진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